이번 시간은 21년도 2회 산업기사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로 되는 거 암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고, 저희는 이제 계산 문제 이런 것도 풀이하는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거 1번 문제도 보시면 1번부터 3번까지 이제 계산 문제니까는 그거 하시면 되고, 4, 5번은 여러분들 이제 뭐 읽으면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ATS하고 2차적 중성수 접지 실시하는 거 뭐 읽어보면 다 아시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번 좀 읽어보시고, 계산 문제 이제 보도록 하죠. 예. 보시면 이제 문제가 이제 1, 2, 3번이긴 한데, 3번 문제는 그냥 1번 문제의 파생이고요. 1번하고 2번 문제 이제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TR1이 있고 TR2가 있는데, TR1하고 TR2에 대한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십시오. 그렇죠? 변압기 용량 선정하시는 거야 워낙 뭐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는 구하시는 방법은 다 아실 테고,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곱하시고, 부동률 있으면 부동률 고려하고, 역률 있으면 역률 고려하고, 그렇죠? 얘가 만약에 킬로와트로 나오면은 역률을 고려하지만, 여기 kVA로 나오면은 이제 고려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부하만 어떤 부하가 이제 들어가 있는지, 어떤 부하를 적용할지만 여러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는 뭐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거고요. 1번 보시면 TR1에 대한 변압기 적정 용량이 얼마일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TR1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 조건을 한번 보세요. 참고사항에 표준 규격 처음에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TR1하고 TR2 변압기 효율이 이제 90%라고 나오죠. 이제 요거 때문에 그 전에는 변압기 효율을 고려를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PR1, 2가 2타가 효율이죠. 예, 요거를 이제 고려를 하는 것만 좀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 말고는 그냥 평이한 문제니까는 그렇고, TR2 변압기 용량이 15% 여유를 준대요. TR1 말고 여기는 여유를 줄 거예요. 얼마를 줄 거냐면 15%를 여유를 주는 거니까, 계산할 때는 1.15를 곱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곱하기 1을 하면 여유를 주지 않는 100%인 거고, 거기에 15%를 플러스 더 여유를 주는 거니까, 계산할 때는 이제 1.15를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한다. 그것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전등 및 전열의 부하 합계의 역률과 수용률을 반영한 합계가 390.42.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다 고려한 값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게 얼마냐면 390.42예요. 그렇죠? 390.42. 그렇죠? 근데 거기에 효율을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0.9를 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433.8 kVA. 요건 계산값이고, 그 이제 참고상 첫 번째 줄에 있었던 그 표준 규격을 적용을 해보면 요거보다 이제 하나 큰 거를 선정을 하시는 거니까 500짜리를 선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요거는 뭐 효율을 고려를 한다라는 것만 이제 인지가 되면은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이제 TR2 두 번째 문제. TR2는 참고사항에 보시면은 요 TR2에 대한 설비 용량, 수용률, 역률을 고려한 값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일반 동력하고 이제 비상 동력을 이제 합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일반 동력은 고려한 합계가 110.3, 그렇죠? 110.3, 그렇죠? 비상 동력은 그걸 다 고려한 게 75.5, 75.5. 마찬가지로 역률 0.9, 그리고 요거 이제 여유율 고려를 한다라고 했죠. 1.2로 이렇게 고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 누르면 237.41, 237.41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위에 참고사항이 나온 걸로 표준 규격에서 선정하시면 300 kVA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TR1 변압기 2차 측 전격 전류를 구하십시오. 얘를 이제 500으로 선정을 했는데, 그렇죠? 요거 이제 500으로 선정을 한 거잖아요. 이 500 변압기에 2차 측 전류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삼상이니까 어떻게 구해요? 요 2차 측 전류는 500 10의 3승이니까는 500 곱하기 10의 3승, 그쵸? 3상이니까 루트 3배에다가 2차 측전답 성간전답 얼마예요? 380 해서 계산을 하면 되죠. 그래서 계산기 누르시면 759.67이 된다더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계산이 어려운 건 없었죠. 그냥 이제 요걸 이제 효율 대입해가지고 이제 구하는 것만 약간 좀 특이했었으니까는 그것만 보시면 되고. ATS는 이제 고장났을 때 비상용 발전기로 이제 바꿔주는 거고. 변압기 여기 그 2차 측 접지하는 거 고저압 혼축 때문에 이제 그 하는 거 접지를 하는 거니까 뭐 그런 내용들 특이 있는 거 가지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다음 컨베이어 시스템 제어회로 도면이다. 시퀀스 문제인데 이제 요 앞쪽 이제 그 시스템도는 뭐 그림 안 띄워도 되니까는 타임 차트하고 이제 프로그램 입력만 이제 띄웠고요. 프로그램 입력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레더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죠. PLC 프로그래밍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PLC는 보통 이제 공사 쪽에서 나왔는데 뭐 기사 쪽에서도 종종 나오니까는 거기 쭉 이제 설명을 보시면은 뭐 별건 없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이제 A, B, C가 있는데 동작은 A, B, C 순서대로 하고 그다음에 정지는 C, B, A 순서대로 한다. 이제 그냥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아셔야 될 부분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온 딜레이가 있고 이제 오프 딜레이가 있죠.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T 오프, T 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T 온이라고 하는 거죠. 온 딜레이. 그리고 이제 어디였어요? T 온이 여기죠. 기동 지연 시간이라고 돼 있죠. 기동 지연 시간이 이제 T 온이고 T 오프는 정지 지연 시간 이렇게 돼 있죠. 시간 타임을 딜레이 지연하는 건데 그게 이제 기동시냐, 기동시면 이제 온인 거고 정지시냐 그럼 이제 오프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많이 들었던 용어로 좀 변경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한시 동작, 뭐 한시 복귀 이런 것도 우리가 시퀀스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시 동작 이라는 게 있고, 근데 이거를 조금 이제 플레임으로 쓰면 한시 동작 순시 복귀죠. 접점에 대한 모양을 그리면 A 접점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이렇게 그리는 거. 그렇죠? 이게 이제 한시 동작 순시 복귀. 반대로 동작하는 것도 있죠. 이 한시 동작 순시 복귀는 한시를 말을 바꾸면 시한이잖아요. 그래서 시한 동작인 거죠. 그래서 바로 동작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 이후에 동작을 하는 게 이제 한시 동작인 거고, 순시는 즉시로 동작을 하는 게 이제 순시인 거죠. 그래서 한시 동작 순시 복귀는 타이머에 설정된 시간 이후에 동작을 했다가 복귀는 즉시로 하는 것. 이게 이제 한시 동작 순시 복귀. 반대로 한시 복귀가 있겠죠. 이것도 이제 플레임으로 쓰면은 순시 동작 한시 복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A 접점 기준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동작은 바로, 그렇죠? 입력이 주어졌을 때 동작은 바로. 하지만 복귀할 때에는 일정 시간, 타이머에 설정된 시간 이후에 복귀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시 동작, 한시 복귀 이런 것들을 아마 다른 시퀀스 하면서 이제 보셨을 거고, 그게 이제 요 내용이에요. 요 T-on, 온 딜레이 타이머라는 게 한시 동작, 순시 복귀에 대한 이제 내용이고요. 이제 오프 딜레이 타이머가 순시 동작, 한시 복귀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셔야지 풀 수 있어요. 그래서 T-on은 한시 동작이구나. 그래서 일정 시간 이후 입력이 주어지면 일정 시간 이후에 동작을 하고 복귀는 바로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오프 딜레이는 바로 동작은 하지만 복귀는 일정 시간 이후에 복귀를 하는 거구나라고 이제 개념을 갖고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입력을 보시면 입력이 뭔지를 보셔야 되는데 얘가 입력이죠. 여기 입력입니다. P0000번이 입력이고요. 나머지는 출력이죠. 요거는 A 컨베이어 벨트, 얘는 B 컨베이어 벨트, 얘는 C 컨베이어 벨트예요. 그렇죠? 보시면 A 컨베이어 벨트잖아요. 그렇죠? A 컨베이어 벨트가
이게 20번. 그리고 이제 B 컨베어 벨트가 21번, 그다음에 C 컨베어 벨트는 2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은 000이고 이제 출력에 20, 21, 22가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접점 모양이 있죠. 이게 이제 레더 다이어그램 유접점 회로에서는 요게 이제 A 접점하고 똑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요거 A 접점이죠. 그리고 요게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이제 B 접점. 이렇게. 이제 B 접점. 이제 모양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요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타이머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동작을 좀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A하고 B하고 C 컨베어 벨트가 있으니까는 좀 이제 나눠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A 컨베어 벨트가 동작을 하는 이제 PLC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B 컨베어 벨트가 동작을 하는 이제 PLC. 나머지 밑에는 이제 C 컨베어 벨트가 이제 동작을 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제 저기 위에 1번부터 이제 5번까지 이름을 써야지, 명칭을 써야죠. 어떤 이제 입력이 들어갈까요? 어떤 그 명칭이 들어갈까요? 이제 보는 건데, 일단 입력이 지금 얘가 입력이에요. P000이 입력이니까는 A, B, C 컨베이어 벨트의 입력은 다 P0001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A 컨베이어 벨트에 P0000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B하고 C 컨베이어 벨트에도 P000이 있어야죠. 얘가 입력이니까 입력이 없이 출력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하고 C 컨베이어 벨트도 P0000 이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입력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요 출력들, 초록색으로 된 요 출력들은 입력이 들어가서 타이머 종류에 따라서 동작과 정지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1번하고 3번하고 이제 5번은 타이머에 해당하는 접점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뭐 바로 동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정 시간 이후에 동작을 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첫 번째 A 컨베이어 벨트는 어땠어요? A 컨베이어 벨트는 입력이 들어가는 순간 얘가 A인데 바로 출력이 나왔죠. 그렇죠? 입력이 들어가는 순간 바로 출력이 나오고, 입력이 끝나는 순간 같이 안 꺼지고요. 입력이 끝나는 순간 바로 안 꺼지고, 요 T010번의 타이머에 의해서 이만큼이 더 이제 시간이 유지가 됐죠. 그게 뭐냐면 오프 딜레이인 거죠. 그래서 입력이 끊어지더라도 출력이 타이머에 설정된 시간 동안만큼 유지가 되겠다. 이게 오프 딜레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T0100번에 의해서 멈추는 시간이 정지 지연 시간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려면 1번에는 어떤 접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T010번에 대한 접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지 이 타이머 접점에 의해서 입력이 들어가는 순간 바로 접점이 들어가. 순시로 동작을 하는 거죠. 순시로 동작을 했다가 얘가 입력이 꺼지면 한시 복귀. 이 타이머에 설정된 시간 동안 10초면 10초 동안 유지됐다가 끊어서 A 컨베이어 벨트를 이제 멈추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 B 컨베이어 벨트는 B 컨베이어 벨트는 어떻게 그 동작을 했냐면, 입력 신호가 주어지는 순간 바로 동작하지 않았죠. 입력 신호가 주어지고 나서 요 T000에 설정된 시간 동안은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온 딜레이인 거죠. 한시 동작.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 B인데 P000에 의해서 여기 T000 어디 있어요? 요거죠? T000에 의해서 여기 있죠. 요게 즉시로 동작하지 않고 5초 동안 설정된 시간 이후에 동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요거랑 요렇게 이제 연결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동작은
T000에 설정된 시간 이후에 동작을 하고, 멈추는 거는 입력 신호가 끊어진 이후에 T011의 타이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T011번의 설정 시간 동안 출력이 유지가 돼야죠.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불렀냐면 이제 오프 딜레이. 그래서 여기 T011번이 있죠. 이거에 의해서 얘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접점이 뭐가 들어가냐면 T011이 들어가야죠. 여기 T011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작을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5초 있다가 동작, 얘는 5초 있다가 꺼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입력을 줬죠. 입력을 줬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순시 동작이에요. 순시 동작. 그러면 얘랑은 붙죠. 슉. 그럼 요거에 의해서 요 21번 B 컨베어 벨트가 동작을 하고요. 요거에 의해서 요 오프, 그죠? 오프 딜레이 타이머에 신호가 입력이 되죠. 그래서 여기도 그 지연 시간이 잠깐만요. 그죠? 정지 지연 시간이 5초니까는 순시 동작 한시 볼게요. 그러니까 요거 접점은 여기에 신호가 흐르는 순간에 같이 붙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붙어 있고 요거는 이제 5초 있다가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5초 있다가 얘가 붙으면 그때 이제 얘가 붙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5초 이후에 얘랑 이제 붙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지가 되면 T000은 즉시로 끊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즉시로 끊어져요. T000은. 그러니까는 요거는 이제 신호가 없어 날아가는 거고 얘만 남는 거죠. 요 T011만 남아 신호가. 그랬다가 요 T011에 설정된 시간인 5초 이후에 전동기가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얘가 좀 복잡해요.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쭉 설명을 드릴 거니까는 지금은 이제 그냥 한번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고 설명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좀 이제 복잡했어요. 좀 심플하게 설명드리면 요거에 의해서 5초 이후에 동작을 하고요. 요거에 의해서 5초 있다가 꺼집니다. 그냥 그거예요. 그렇지 단기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아까처럼 좀 복잡해진 거고. 그럼 요거 됐고 마지막 C. C 컨베이어 벨트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 입력 신호를 주었을 때 동작을 안 하죠. T001번에 의해서 시간 지연이 되고, 그렇죠? 온타임 딜레이. 요거 시간 지연이 되고, 그렇죠? 온타임이니까는 그 이후에 얘가 출력이 발생을 하고 멈추는 거는 입력 신호 끊어지면 바로. 여기 보시면은 요거에 의해서 요게 시간 지연으로 10초 이후에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5번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T001번이 들어가는 거 접점.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10초 이후에 동작을 했다가 꺼지는 거는 순시 복귀니까는 입력이 끊어지면 얘도 바로 이제 멈추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개념을 다시 한번 쭉 기억을 잘 해두시고 요거를 기억을 잘 해두시고 저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냥 이런 거죠. 얘가 입력이에요. 여기 입력이니까는 입력이 다 들어가야죠. 여기 입력 있네요. 그렇죠? 잘라서 여기 입력이 있어요. A는 있고 B는 입력 없잖아요. 넣어야죠. P000. 그렇죠? C도 입력이 없죠. 그럼 P000. 이렇게 하는 거고. 요 타이머에 의해서 요 출력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는 이렇게 묶였을 때 타이머가 요거밖에 없잖아요. T010. A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타이머가 두 개니까는 요 두 개에 대한 접점이 다 있어야죠. 근데 지금 T000은 있는데 그 T011은 없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T011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요것도 타이머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 건데 T001밖에 없으니까. 접점은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접점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동작 설명은 요거에 의해서 오프 딜레이니까는 동작은 바로 하고 멈출 때 꺼질 때 10초 이후에 꺼지겠다. 그래서 입력이 끝난 이후에 10초 동안 T010에 의해서 이제 유지가 됐었던 거고 얘는 B 컨베이어 벨트는
시작 5초. 그렇죠? T000에 의해서 요거에 의해서 시작은 5초 이후에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멈추는 거는 요거에 의해서 5초 이후에 멈추고 요거에서 5초 후에 멈추고 그렇죠? 5초 후에 멈춘 거고 5초 이후에 시작이 된 거고 마지막은 10초 동안 기다렸다가 동작을 하는 거죠. 기동지연이니까는 바로 동작을 안 하고 T001에 설정된 시간 동안 지연이 됐다가 동작을 출력이 발생을 했고요. 이제 복귀는 순시 복귀니까요. 그렇죠? 입력이 끊어지자마자 이제 바로 복귀가 됐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타이머 설정 시간 값이 0.1초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10초를 설정을 하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100을 넣어야지 곱하기 0.1을 하면은 10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10초 설정 시간에 100을 집어넣고 5초 설정 시간에 50을 집어넣고 5초 설정 시간에 50을 집어넣은 거죠. 10초 설정 시간에 이제 100을 집어넣은 거고. 왜냐면 이제 저 타이머가 0.1초짜리니까. 0.1초짜리도 있고 0.01초짜리도 있으니까는 뭐 다른 이제 시간 그 타이머 설정된 시간들이 서로 다르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들 보시면서 조건에 따라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타이머. 한시 동작, 한시 복귀 이제 그 개념 기억을 좀 잘 해두세요. 개념을 갖고 이 문제를 풀어야지 풀 수 있어요. 다음 광속을 구하래요. 조명 나오면서 문제 푸는 거는 다 애들이 노는 거죠. 애들이 노는 거, 뻔하고 있는 거고요. 문제에서 이제 광속이 얼마인지 이제 물어봤으니까는 광속 구하는 거는 요거 넘기면 되는 거니까는 UN에 AED 풀면 되는 거죠. 거기 나온 조건들을 한번 보시면은 일단 면적은 빼고요. 평균 조도가 5, 얘는 5 룩스라고 했고 감광 보상률은 1.5라고 했고요. 조명률은 0.43. 얘는 가로등 이제 한 등에 대한 광속이니까. 면적을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하는 건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배열이 중앙 배열이냐, 뭐 한쪽만 배열이 되어 있냐, 아니면은 뭐 지그재그로 배열이 되어 있냐, 이런 것에 따라서 면적이 조금씩 다르죠. 얘는 면적이 그 조명 배열이 한쪽, 그렇죠? 한쪽 배열로 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는 그림을 그리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도로의 폭은 8m고, 그렇죠?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제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가로등 간격이 이제 50m죠. 50m. 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면적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되죠. 이게 이제 면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뭐 엄밀히 따지면은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그리는 게 맞긴 하죠. 여기가 만약에 또 램프가 있으면 그 램프가 담당하는 면적을 원래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되기는 해요. 하나가 그쵸? 비춰야 되는 면적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도 반이고 요 거리에 반씩만큼이니까 이렇게 이제 초록색처럼 옮겨서 그려도 면적을 구해도 어차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 A는 그 면적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8 곱하기 50이죠. 해가지고 계산기 쭉 다 넣으면 답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기 누르시면은 뭐 6,916.74 룸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 면에만 있는 거 말고 이제 지그재그나 맛보기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 면적을 이제 반으로 나눠야죠. 그것도 이제 해설이 나와 있으니까는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역률이 어떻게 될까요? 역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역률은 어떻게 구해요? 공식은 직각삼각형 세트하고 여기가 피상전력, 유효전력, 이제 무효전력이 있으면 역률은 이제 이렇게 돌리는 게 역률이죠. 코사인 세타.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피상분의 유효분이 되는 거고요. 문제에서는 이 피상분은 우리가 단위가 VA니까는 전압에다가 전류만 곱하면 되는 거죠.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220V, 220V에다가 전류가 0.25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유효 전력이 얼마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유효 전력이 얼마인지는 딱 안 나왔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FL이 40T. 그렇죠? 예. 여기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 FL은 뭐예요? 형광등이라는 거죠. 형광등. 그렇죠? 요 40은 와트수죠. 예. 그리고 요 D라고 되어 있는 거는 램프의 색깔. 얘는 이제 D라고 되어 있으면 이제 주광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몇 와트짜리냐면 40와트짜리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와트죠, 와트. 와트니까는 여기다가 40. 근데 이게 와트 그 램프만 있는 게 아니라 안전기 손실이 5와트가 더 존재를 하니까는 유효 전력은 총 램프에다가 손실까지 합한 40 플러스 이제 5와트가 전체 유효 전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퍼센트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는 곱하기 100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81.82%구나 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뭐 영유 구하는 거, 이것만 아시면 이 표현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아시면 이제 되는 거죠. 다음 문제, 5번 문제. 커피시터의 용량을 구하래요. 전체 용량은 40이고요. 이거에 대한 내부 결선이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랑 Y 결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요 한 상에 대한 정전 용량을 구하십시오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전체 용량은 똑같아요. 전체 용량은 전력용 콘덴서가 40kVA다. 그렇죠? 그리고 전압이 삼상 380이다. 그래서 델타 결선을 했을 경우에도 40인 거고요. Y 결선을 했을 경우에도 40인 거예요. 어쨌거나 이러한 전력용 콘덴서가 있을 경우에 델타 결선을 했을 경우에 이 한 상에 대한 정전 용량이 얼마고 Y 결선을 했을 경우 이 한 상에 대한 정전 용량이 얼마일까요? 물어본 거죠. 우리가 근데 요게 어떻게 나왔어요? 요거 나온 이유는 한 상에 걸리는 전압하고 전류를 곱한 거를 3배 해서 구한 거죠. 요 하나에 걸리는 게 요 한 상에 걸리는 전압하고 거기에 흐르는 전류 그게 3개가 있으니까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 식을 좀 변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3배의 2에 요 IC는 오메가 C 2가 되는 거니까 2가 2개가 있으니까는 이거를 지우면 C라고 하고 쟤를 식을 그냥 하나로 바꾸면은 오메가 C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델타니까 C1이 되겠네요. 뭘 구하라는 거냐면 얘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C1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C1은 위에는 40kg죠. 10의 3승. 아래에는 3 곱하기 2파이 F죠. 오메가는 2파이 F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식을 다 정리를 하면 이거 3이 6이죠. 6파이 주파수는 60이고요. 전압은 380이라고 했죠. 380의 제곱에 40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C1을 계산을 하면 마이크로로 물어봤죠. 마이크로 단위가 마이크로니까는 10의 6승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244.93 마이크로페럿이 된다고 한다더라. 델타 결선을 했을 경우에 C1에 대한
정정 용량에 대한 값이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 Y결선으로 했을 경우에, Y결선으로 했을 경우에도 식은 똑같죠. 어쨌든 얘도 3배의 2의 IC 이렇게 구하는데, 델타 결선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 델타는 성간전압하고 상전압이 똑같으니까는 여기에 나오는 380을 그대로 대입을 했지만, Y결선일 경우에는 저 380이 의미하는 바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80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식에다 대입하는 전압은 저 성간전압이 아니라 이 한 상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지를 이제 대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380을 루트 3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이건 1번이었고, 그럼 2번 어떻게 구해요? 2번은 C2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까지는 식이 똑같죠. 여기까지는 식이 똑같긴 해요. 그대로 써볼게요. 여기를. 그럼 3 곱하기 2파이 F의 2의 제곱에 40 곱하기 10의 3승 은 똑같은데, 그쵸? 요 식이 다른 건 아닌데 대입해야 되는 요 전압에 대한 값이 다른 거죠. 얘를 얼마를 대입을 해야 돼요? 380 나누기 루트 3을 대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체 제곱이 되다 보니까 우리 풀이해 보시면 이게 전체 제곱이 되면은 요 밑에 있는 루트 3은 그냥 3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날라가고 이렇게. 여기 전체 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냥 위에처럼 380의 제곱이 되는데, 요렇게 식은 똑같은데 여기가 6이 아니고 이제 2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3이 날라갔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델타 결선으로 했을 때보다 Y 결선으로 했을 경우에 한 상의 전전 용량에 대한 값이 3배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뭐 주파수 F만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Y 결선의 경우는 734.79가 되는 거죠. 아까 244가 나온 거고, 그거의 3배를 한 744가 Y 결선을 했을 경우에 그 한 상에 대한 정정 용량에 대한 값이 된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식은 똑같고, 식은 요거 하나고, 여기에 대입해야 하는 요거죠. 요건데 여기에 대입하는 전압에 대한 값이 한 상에 대한 걸리는 이제 전압에 대한 값이니까 그거 좀 이제 고려해 두시고, Y로 했을 때 3배가 커진다.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넘어가시고 6번. 이런 이제 OCR 이제 세대가 있어요.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전류가 이제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고 했을 경우에 CT 2차 측에는 이제 이렇게 아래에서 위에 방향으로. 그러면 A상은 OCR1, 그리고 C상은 OCR2. 그러면 비상에 걸리는 그 전류는 이제 이 OCR3에서 알 수가 있는데, 그 값이 이제 A상하고 C상의 그 전류의 합이다, 벡터적인 합이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죠. 1번부터 보시면 국내에 사용되는 CT는 일반적으로 감극성 쓰죠. 변압기도 감극성이고, 우리나라에 사용하시는 이제 이런 기기들 이제 감극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CT 변류비가 40대 5고 2차 했더니 3A 전류가 흘렀대요. 수전 전력이니까는 1차 측 전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전력을 구하는 공식은 3상이니까는 루트 3배에다가 전압에다가 전류에다가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는 거죠. 수전 전압이니까는 이제 1차 측 전압하고 1차 측 전류를 대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아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루트 3에다가 1차 전압이 얼마냐면 수전 전압이 22,900이에요. 22,900. 그쵸? 곱하기. 전류는 얼마냐면은 변류기 2차 측 전류를 측정했더니 3A다. 2차 측 전류가 3A인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1차 측 전류잖아요. 1차 측 전류는 CTB에 2차 측 전류를 곱하는 거죠. CTB가 얼마라고 했냐면 40대 5. 그럼 40대
5에 2차 측 4A. 그렇죠? 그러면 5, 8에 40이고 3, 8에 24니까는 24A가 되겠네요. 그렇죠? 24. 역률은 90%, 0.9. 킬로로 물어봤으니까는 10의 마이너스 3승.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를 눌러보시면 856.74kW가 된다고 한다더라. 수전 전력이. 3번. 동그라미 3번 OCR에 흐르는 전류는 어떤 상의 전류와 크기가 같을까요? 우리가 3상일 경우에 얘를 A상, B상, C상이라고 하면 120도의 위상차가 나는 거니까, 그렇죠? 저 OCR 3번, 동그라미 3번에 흐르는 값이 1번하고 2번의 합인 거잖아요. A상하고 C상의 합인 거죠. A상하고 C상의 합. 요건데 A 플러스 IC인데 요거는 요 B상의 방향이 반대인 전류값하고 이제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저 3번에 흐르는 거는 B상에 흐르는 전류랑 같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OCR은 이제 OCR은 주로 어떤 고장의 고장 사고에 의해서 동작하냐면 이제 단락 사고, 그렇죠? 단락 사고인 거고 지락은 이제 뭐 ZCT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니까는. 그리고 통전 중에는 2차 측 기계를 교체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2차 측을 단락을 시켜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이제 2차 측이 개방되는 순간에 이제 고전압이 이제 유도가 돼서 2차 권선이 끊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다더라. 서 넘어가시고 7번. 요거 배타적 논리합 회로죠. 말은 나오진 않았는데 배타적 논리합 회로죠. 여기 그 진리표가 안 나왔는데 진리표를 만들면 이런 거죠. A하고 B하고 입력이 있고 X라는 출력이 있다 라고 했을 때 00, 01, 10, 11의 경우에 서로 다른 입력이 주어졌을 경우에만 출력이 발생하는, 그렇죠? 이렇게만 발생하는 논리 회로를 우리가 이제 배타적 논리합 회로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서로 다른 입력이 주어졌을 경우에 출력이 발생하는. 그래서 뭐 몇 개 한번 해보면 A가 0이고 B가 1이다. 그러면 아니다. 둘 다 0일 때 A도 0이고 둘 다 1일 때 하는 게 낫겠네요. 둘 다 1일 때 A도 1이고 B도 1일 때. 원래 이제 보통 우리가 둘 다 1이면 오어 회로든 아니면은 엔드 회로든 둘 다 1일 경우에는 출력이 1이었죠. 여태까지는 그랬었으니까. 1일 때 출력이 안 나오는지를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A가 쭉 갑니다. 그럼 여기 1이죠. 그럼 B, 밑에는 이제 B에서 올라오는 건데 B가 올라오다가 부정이 있죠. 요 낫이 붙으면은 1이면 0이고 0이면 1이니까는 여기가 1이면 여긴 0이에요. 그렇죠? 논리식으로 엔드 회로는 곱하기죠. 그럼 1 곱하기 0은 얼마예요? 0. 그러면 여기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도 A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부정이니까는 0이 들어가겠죠. B는 1이에요. 마찬가지로 곱하기니까는 1 곱하기 0은 0일 거고요. 밑에도 0이네요. 5업 회로는 이제 더하기이긴 한데 0 더하기 0은 그래봤자 0이죠. 그러니까 출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이제 서로 다른 입력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A는 1이고 B가 0이다 라고 하면 A는 1, B는 부정이니까는 0이었으니까 1로 바뀌죠. 1 곱하기 1은 1이죠. 여기는 1. 아래쪽은 A는 1이었는데 부정을 통과하니까 0이고요. B는 원래 0이었고 0 곱하기 0은 0이니까는 0. 근데 더하기니까는 1 더하기 0은 얼마예요? 1이죠. 출력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서로 다른 입력이 주어졌을 경우에만 출력이 발생하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배타적 논리회로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 저게 이제 그걸 의미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럼 밑에 타임 차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타임 차트가 서로 다른 입력이 주어지는 경우에만 출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여기는 같은 입력이죠. 1, 1이니까. 여기는 0하고 1. 그럼 여기 출력 발생하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1하고 0이네요. 서로 다른 입력이니까는 출력이 발생을 할 거고. 여기는 1, 1 똑같은 입력이니까는 없고, 0, 0 없고, 1, 1 없고, 1, 0이니까는 출력이 발생을 하겠네요. 이렇게 타임 차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 이제 완성하기 전에 릴레이 시퀀스를 유접점 시퀀스를 완성하기 전에 논리식을 한번 써볼 거예요. 논리식을 한번 써보죠. 논리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엔드는 곱하기고 5원은 더하기죠. 그러면 여기는 A, 그렇죠? 여기는 B의 부정이죠. 낫이 붙었으니까. 그럼 여기까지 오면은 A 곱하기 B네요. 여기는 A 곱하기 B의 부정 이렇게 되겠죠. 아래쪽은 이렇게 A의 부정이죠. A의 부정. 요거는 그대로 B.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니까 여기는 A의 부정 곱하기 B. 그럼 출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A 곱하기 B의 부정 플러스 더하기니까 A 부정 곱하기 B. 이게 이제 베타적 논리합 회로에 대한 논리식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곱하기는 직렬 연결을 의미를 하고, 더하기는 병렬 연결을 의미를 하죠. 그럼 이제 요거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A하고 B의 부정은 직렬로, A의 부정하고 B는 직렬로, 그 두 개를 병렬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접점 표시를 어떻게 할까요? A 접점은 이렇게, 그렇죠? B 접점은 이렇게, B의 부정. 이건 붙고 떨어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붙여서 그리고 얘는 떨어뜨려서 그리는 게 맞긴 한데, 좀 애매할 경우에는 어쨌든 위치를 보고. 여기는 A가 부정이네요. A의 부정. 그리고 여기는 B. 그리는 거죠. 이쁜 그림은 책에 있으니까는 그걸로 보시고. 저렇게 그리면 된다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타적 논리합 회로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있으니까는 참고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뭐 전력계 뭐 개선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죠. 뭐 책에 이제 이쁜 거 있으니까는 그냥 저는 이제 간단하게만 이제 그릴 거고, 여기 이제 변압기 PT 3개, 그렇죠? PT 3개가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 이제 뭐 CT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PT 요 파워 쪽으로 이제 연결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보통 이제 CT 같은 경우에 이제 입력 측을 이제 S 소스 쪽이 있고 부하 쪽이 이제 로드 쪽이니까는 이렇게 해가지고 S는 S끼리, L은 L끼리, 얘는 P죠. P는 P끼리. 저쪽은 P를 연결하는 거 아니니까 조금만. P니까, 그렇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해보면 여긴 L 쪽이니까는 L 다 이제 묶어서 어차피 하나로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접지하고 L은 다 L 쪽으로 간 거니까. 1, 2, 3이니까 그냥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아이고, 안 그려졌어. 하나씩. 그렇죠? 책에 있는 거 참고하시고, 저는 이제 대충 그리는 거니까. 그리고 위에도 마찬가지죠. 요거 하나씩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3상 4선식이니까는 Y결선이죠. 그렇죠? 중성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중성선 연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꼭 접지같이 생겼네. 예. 중성선. 중성선 가야죠, 이렇게. 그렇죠? 연결하면 되는 거고. 여기도. 예. 여기도 그냥 하나씩 연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P1, P2, P3. 그렇죠? 예. 3상 4조식이니까는 예. 접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그냥 이게 완성하는 거니까. 예. 요거는 약간 이제 복잡하지 않은 거고, 이렇게 이제 밑에 그림 나오면서 복잡한 것들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PT하고 CT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막 이렇게 하는 거, 예. 그런 것도 연습해 두셔야 돼요. 예. 요거 이제 그나마 조금 이제 간단했었던 거였고. 하여튼, 네. 그렇게 해서 뭐 완성하시는 거야, 뭐, 네.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시면 되는 거고, 몇 번 연습해 보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예. 2.5하고 2.5하고, 예,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 5하고 2.5가 있죠. 예, 이렇게 의미하는 바가 이제 뭐냐라고 하는 건데, 요거 이제 기준 전류고, 그렇죠? 요거 이제 전격 전류죠. 그렇죠? 예. 요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제 1형계기, 2형계기, 이제 3형, 아니, 1형은 아니지. 2형계기, 3형계기, 4형계기 이제 나오는데, 요 배수만큼, 얘가 2배가 차이 나면은, 요 기준 전류에 비해서 전격 전류가 2배가 크면은 2형계기, 그쵸? 3배면은 3형계기.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요 기준 전류의 몇 배이냐. 예를 들어 전력계에 예를 들어서 뭐 60A 하고 이거야 30 뭐 상관없죠. 예. 하고 라고 이제 만약에 그 표시되어 있으면 네. 이게 만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요게 30A고 요게 그 60A니까는 몇 배냐면 2배죠. 예. 그럼 2형계기이네요. 예. 2형계기라면 60A의 20분의 1, 그렇죠? 3A. 그래서 요 3A에서부터 60A에 해당하는 부하 전류가 흘렀을 경우에 오차가 2%다. 그 정도의 오차는 괜찮다. 2%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형의 계기를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할 경우에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니까. 원래 이게 이제 전격 부담하고 이제 관련해가지고 CT 아니면 이제 전용 연계를 선정하는 쪽에서 이제 그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건 이제 나중에 추후에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다시 보도록 할 거고요. 어쨌거나 이게 기준 전류, 이게 전격 전류여서 요 배수만큼 어떤 형의 기계냐라는 게 선정이 된다라고 이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설에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있으니까는 넘어가시고 뭐 9번은 뭐 이제 그렇게 고시가 나와 있는 거니까는 뭐 외우시면 되죠. 1년이니까는 10번 요거는 밑에 이제 해설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긴 한데 보통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은 이제 이런 그림이랑 같이 나오긴 했었어요. 네, 이제 말로만 이제 나왔었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변압기에서 이제 부하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L1의 부하가 있고 L2의 부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역류 개선용 콘덴서를 달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변압기는 이제 500짜리고 500 kVA짜리고 부하 1하고 부하 2에 대한 조건을 한번 보시면 부하 1은
60%에 180. 요거 180kW에 역률이 0.6이고요. L2는 120kW에 무효가 유효는 120kW고 무효는 160 kVAR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랬을 경우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1번 L1하고 L2의 합성 용량 kVA를 구하십시오. 그렇죠? 그럼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요거의 그 L1의 유효분, 무효분, 또 L2의 유효분, 무효분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그걸 합쳐서 절대값 씌우시면은 그럼 이제 피상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 L1에 대한 아니다. 그냥 유효분하고 무효분을 그냥 바로 하죠. 유효분은 얼마냐? 유효분은 얼마게요? 유효분은 L1은 180이었죠. 플러스 L2는 120이면 300kW 이렇게 구하는 거죠. 유효분은 뭐 쉬웠고 무효분은 L2는 160이라고 나와서 좋았는데 L1은 안 나왔죠. 그럼 L1은 무효분 어떻게 구하시냐면 180에 나누기 0.6에 곱하기 0.8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뭐 아까도 뭐 하긴 했지만 세타의 경우에 얘가 킬로와트, 그렇죠? 얘는 kVA, 얘는 무효분이죠. kVAR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무효 전력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피상 전력을 기준으로 하면은 PA의 사인 세타죠. 그렇죠? 유효분 어떻게 구해요? 피상 전력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죠. 그러면 유효 전력을 요거를 요 피상 전력으로 얘를 표현하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PA가 코사인 세타분의 P.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럼 이제 코사인 분의 유효 전력에 곱하기 이제 사인 세타가 되는 건데 그게 이거죠. 부하 원이 유효가 180이었죠. 역률은 0.6 여기까지 된 거고, 그렇죠? 코사인 0.6이니까 사인은 얼마예요? 0.8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렇게 계산을 한 건데 이렇게 하면 이거 400 나와요. 400 kVAR.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피상 전력 500이죠. kVA. 물론 이제 책임처럼 계산하셔도 되고, 요거 이제 암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얘가 3이고 얘가 3이면 5. 그렇죠? 얘가 6이고 8이면은 10. 뭐 이 정도는 이제 상학함수에서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제 나중에 문제 풀기 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1번은 피상 전력이 이제 500이다. 합성 용량이. 부하 1하고 부하 2에 대한 합성 역률을 구하래요. 합성 역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아까 했지만 코사인 세타죠. 이렇게 돌리는 거죠. 코사인 세타. 근데 피상 전력은 500이고요. 그렇죠? 얘는 500이고 유효 전력은 300이죠. 그럼 코사인 세타 어떻게 구하세요? 코사인 세타는 피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 퍼센트로 표현하면 곱하기 100. 500 분의 300에 곱하기 100이죠. 5, 6이 30이니까는 역률은 6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원래 60인 건 알았는데 요것도 60%네요. 그러니까 부하를 합쳤는데도 60%가 나온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 요거를 부하를 합성 역률을 90%로 개선을 하고 싶대요. 마지막이 아니네. 그쵸? 합성 역률을 90%로 계산하는데 필요한 커피시터의 용량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아까 여기 콘덴서 요거. 요거 용량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뭐 콘덴서 용량 구하는 거 뭐 워낙 많이 했었으니까. 그렇죠? 피상 전력에다가 유효 전력에다가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요거를 이제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해가지고 풀이하는 거는 이제 책에 있는 거고, 저는 이제 계산기 누를 때
요거 어차피 유효 전력이 300이니까는 300에 탄젠트 세타 대신에 아크 코사인의 0.6, 6%를 탄젠트 6%, 0.6을 60% 역률을 아크 코사인의 0.90%. 여기 세타 값이니까는 여기 세타 1, 여기 세타 2. 그렇게 해서 이제 풀면 조금 더 이제 계산기 입력하실 때 편하니까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책에 있는 풀이처럼 하셔도 되고. 해서 전용 캐피스터 용량 구하면 254.7 나온대요. 넘어가시고 마지막 문제. 손실이 얼마일까요? 역률이 개선이 됐죠. 역률이 60%였는데 이게 이제 90%로 개선이 됐어요. 그 경우에 손실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건데, 손실이라고 하는 거 뭐 전력 시간에도 좀 하시고 하셨을 테니까 이 식을 정리해 가지고 왜 이렇게 나온지는 설명하진 않겠고, 이게 이제 코사인 제곱 세타랑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손실은 이제 이렇게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다더라. 전압의 제곱에도 반비례하고 손실은, 그렇죠? 역률의 제곱에도 반비례하고. 전력 시간에 이거 정리하는 식이 있으니까는 한번 찾아보시고, 그것까지 다 하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라서. 하여튼 그래요. 그렇다라고 보니까, 그럼 우리가 역률이 개선이 되면 반비례하는 거니까, 역률이 개선이 되면 손실은 줄어들까요? 아니면 늘어날까요? 얘가 증가했으니까 얘는 줄어드는 거죠. 그럼 식을 이제 어떻게 쓰느냐? 얘가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40이었는데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죠. 그러면 곱하기 0.9분의 0.6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비례면 0.6분의 0.9가 돼서 커지는 건데, 반비례니까는 0.9분의 0.6에서 값이 더 작아지는 거니까, 이게 혼동이 되면은 반비례하는 거니까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져야 되네. 그럼 작아지도록 식을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17.78kW 이렇게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뭐 예전에 뭐 이제 많이 나왔던 이제 문제들이니까는. 다음 문제. 동기 임피던스가 이제 95%, 발전기의 임피던스가 얼마일까요? 네.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구하는 방법은 10V 제곱에 용량에다가 한상의 동기 임피던스 이렇게 구하는 거죠. S인데 자꾸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뭘 물어봤냐면 얘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 요거 놓고 나머지 넘기면 이렇게 뒤집어서 넘어가는 거죠. P의 퍼센트 임피던스 곱하기 10V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나머지 뭐 다 줬을 테니까는 용량이 93,000 이렇게.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95%. 전압은 13.2. 해서 계산기를 누르시면 1.785옴이 나온다라고 하네요. 네. 이 공식 암기를 하셔야죠. 필기 때에도 나왔었던 공식이고요. 12번. 네, 부등률을 구하십시오. 네, 구하면 되죠. 네, 부등률 어떻게 구해요? 부등률. 등계합이죠. 그렇죠? 개개의 최대 전력을 합성 최대 전력으로 나누시면 되고, 얘는 곱하기 100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요 최대 전력은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료 곱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 표가 나와 있죠. 표 보면은 A는 300에 70%. 그러면 300에 수용률 0.7. 그렇죠? B는 300에
50% 곱하기 0.5. 0.5. 그 다음에 C는 400에 0.6. D는 500에 0.8. 그럼 이제 개개 최대 전력 구한 거고요. 합성 최대 전력은 얼마냐면 이제 문제 조건이 주어졌네요. 최대 전력이 700. 하면 1.43이 나온다더라라고 하는 거죠. 넘어가시고 요거는 뭐 그냥 간단한 뭐 증명하라고 했는데 유도를 하라고 했는데 뭐 이런 거죠. 여기를 요 전압계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V라고 하면 전압분배 법칙 여러분 다 아시죠? 전압분배 법칙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 V를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구해요? 저항이 RM하고 RV죠. 그럼 RM 플러스 RV에 전압분배 법칙이니까 위에는 뭐가 들어가? 자기 거 구하려는 쪽에 저항값을 넣는 거고 여기는 전체 전압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럼 요거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요거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분수가 저거를 먼저 넘기는 게 이해하기가 편하겠네요. 요거 말고 다시 쓸게요. 어쨌든 이제 뭐 전압분배 법칙이니까는 식은 그러면 다시 V는 저 이제 V라고 놓는 거니까 RM에 플러스 RV 분의 RV에 이렇게 된 거죠. 요거를 얘를 먼저 넘길게요. 얘를 이렇게 넘길게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해도 되는데 또 혹시 식을 이해를 좀 못하실 수 있어서 RV죠. RV분의 RM 플러스 RV의 V가 V0 이렇게 된 거죠. V도 넘기죠. V 이렇게 넘길게요. V가 요거 넘어가고 V가 이렇게 넘어왔어요. V에 V죠. 이렇게. 요거 넘어갔고 요거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렇게 식을 이제 따로따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여기는 요거는 1이고 요 초록색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RV분의 RM의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요거 플러스를 넘기고요. 마이너스 1로 되는 거고. 그리고 요거 넘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RV가 넘어가는 거니까 따라서 RM은 V0 마이너스 1에 RV 이게 되는 거죠. 식을 이렇게 유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식은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유도하는 거를 잘 못하실 수도 있어서 요거 이렇게 넘기고 요거 넘기고 요거 일로 넘어오고 얘는 일로 넘어오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넘어가고. 그래서 이해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14번 문제는 뭐 이제
그냥 공식 외워서 대입을 하시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대지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접지봉을 박았을 경우에 이 반경을 이제 R이라고 하고 접지봉의 길이 그리고 이제 대지 저항을 이제 로우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저항값을 어떻게 구할까요? 2파이 L의 로우에 LN의 R에 2L 해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는 이제 공식에 그냥 대입을 해가지고 구하는 거니까 길이가 얼마냐면 2m. 이것도 2m, 이것도 2m. 반경은 얼마라고 했냐면 0.01. 그리고 대지 저항률이 500. 해서 이제 뭐 계산기 누르면은 238.39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냥 뭐 대입해서 이제 푸는 걸로만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계산기 넣으실 때 이것만 주의하실 게 계산기 보시면 이렇게 로그가 쓰여져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로그가 쓰여져 있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밑에가 10인 로그고 요거는 여기가 이제 이 지수인 로그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니까 계산기 누르실 때 요거 좀 주의해서 넣으시면 돼요. 15번 최소 단면적이 얼마일까요? 요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전선의 굵기를 구할 때에 삼성 삼선식 같은 경우에는 30.8에 LI에 1000에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부하까지의 거리, 전류, 전압강 이렇게 구하는데 요거가 약간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은 실수할 수가 있어서 얘가 문제를 보세요. 인입구가 있죠. 문제를 보시면은 인입구에서부터 분전반까지의 전압가가 3%고 분전반에서 전열기까지의 거리가 10m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입구가 있는데 인입구에서부터 쭉 오다가 여기 이제 분전반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분전반에서부터 이제 부하까지가 있는 거죠. 보통 인입구에서 부하까지 한 번에 가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에 대한 전압가가 3%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길이가 10m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열기가 10kW 380V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전선의 두께는 어디에 들어가는 전선의 그 굵기를 구하는 거냐면 여기에 분전반에서부터 전열기까지의 사용되어지는 전선의 굵기가 얼마일까요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왜 이렇게까지 이제 했냐? 우리가 여기 나오는 전압 강화를 구해야 되는데 이 전압 강화를 구할 때 조명일 경우에는 이제 3%, 그리고 기타 부하의 경우에는 이제 5%를 적용을 하는데 문제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근데 그 전압 강화의 조건이 인입구에서부터 부하까지예요. 그러니까 인입구에서부터 그러니까 조명 부하의 경우에 인입구에서부터 부하까지의 전압 강화가 3%. 조명이 아닌 기타 부하의 경우에는 인입구에서부터 부하까지의 전압 강화가 5%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여기다 대입을 해야 되는 전압 강화는 몇 %라는 거야, 여기? 2%죠, 2%. 5%를 그냥 대입을 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요거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전체가 인입구에서부터 여기까지 5%니까 분전반에서부터는 2%에 대한 전압 강화만 고려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구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면 380에 곱하기 10m라고 맞죠? 아까 얼핏 어디 갔어요? 10m 곱하기 전류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 구하죠. 전류는 전류는 P에다가 3상이니까는 루트 3 V죠. 물론 이제 역률도 있어야 되는데 얘가 전열기니까 역률은 1이니까 10kg 10의 3승 루트 3에다가 곱하기 380 맞죠? 그러면 뭐 얼마가 나오죠? 15.19
15.19A. 그렇죠? 예. 여기 15.19 들어가는 거고 1000에 전압 강하가 380에 몇 퍼센트라고요? 2%. 예. 요거 이제 실수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면은 0.62 이제 스퀘어가 나오는데 이제 거의 전선 규격에 참고해서 하셔서 2.5짜리를 한정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요거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16번. 네. 몇 회전 할까요? 원판이 몇 회전 할까요? 우리가 이제 전력계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3600의 회전수, 시간, 그리고 계기정수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 시간은 단위가 세크죠. 초.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몇 바퀴 돌았나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따라서 몇 바퀴 돌았나요? 뒤집어서 넘어가는 거니까 3600에 T에 K에 곱하기 P 이렇게 되는 거죠. 대입을 해보면 3600. 요건 이제 시간이기 때문에 3600이 들어가죠. 얘가 요 계기정수가 레볼루션 퍼 킬로와트 아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워에 대한 걸 이제 보상을 하려고 3600, 60 곱하기 60, 60초에 60분 해가지고 3600을 이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초. 그러니까는 얼마냐면은 몇 초냐면은 1분 동안. 그럼 60초 이렇게 되는 거죠. 계기정수는 2400 레볼루션 퍼 킬로와트 아워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전력 부하가 500인데 킬로와트로 써야 되니까 0.5kg가 되겠네요. 그렇죠? 0.5. 그렇죠? 네. 어디 갔어요? 계기정수가 킬로와트 아워니까는 이것도 킬로와트. 예. 해서 하면은 이게 20회전 이렇게 나온대요. 20회전. PTB하고 CTB가 있으면 이제 대입을 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지진 않았으니까는 그냥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계측값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PTB, CTB 하면은 이제 PT하고 CT는 이제 저압측, 이렇게 측정되어지는 건 저압측에 대한 거니까 실제로 고압측이 얼마만큼 흐르는지를 알고 싶으면은 이제 배열을 이제 곱하는 거죠. PTB하고 CTB하고. 중간에 PTB, CTB 하는 문제가 그래서 여기 끝까지 하고 8번 문제 아까 풀었을 때 기준 전류하고 전격 전류 있는 데까지만 설명하고 승률을 계산을 안 했네요. 네. 그거는 마지막에 나온 김에 할게요. 나온 김에. 어차피 이거 해야 되니까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 측정값에다가 승률을 이제 곱하는 거잖아요, 원래. 근데 이 승률이라고 하는 게 PTB에다가 CTB를 곱하는 거니까, 그렇죠? 죄송한데 아까 그 8번 문제 보세요. 8번 문제를 보시면 뭐죠? 미완성도, 저렴하게 접속하기 위한 미완성도 8번 문제 보시면 8번에 3번을 아까 안 하고 넘어갔네요. 여기까지 오고 생각났어요. 거기 보시면은 PTB가 얼마냐면은 220에 110 이고 CTB는 300대 5죠. 하면은 여기 120배. 그러니까는 이제 저압측, 그러니까 CT하고 PT에 의해서 저압측으로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PT하고 CT를 쓰는 이유가 고압측을 바로 우리가 테스트기를 찍어서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는 위험하니까 저압측으로 변성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값들을 가지고 이 B만큼 곱하면 실제로 1차측이 얼마가 흐른지를 알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된 값에다가 이제 120배를 곱하면 이만큼의 전력이 이제 발생을 했네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8번, 네, 가로 3번. 죄송해요. 네. 여기는 이제 안 나왔어요. PTB와 CTB가 안 나왔으니까는 조건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무시하고 이것만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18번 문제는 전자유도 전압의 크기를 구하십시오. 그렇죠? 전자유도 전압이 뭘까요? 뭐 전략 시간에 하셨을 테지만은 이렇게 이게 전력선하고 통신선이 너무 멀리 그렸네. 전력선하고 통신선이 인접해 있는 경우에, 그렇죠? 통신선이라고 했을 경우에 만약 지락사고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게 3배 영상 전류가 흘렀어요. 그러면 그 고전 전류에 의해서 통신선에 이제 유도 장애를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전자유도 전압이라고 하는데 구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J의 오메가의 상호 인덕턴스 거리 L의 3배의 I0 이렇게 구하는 거죠. 뭐 이건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는 오메가는 2파이 F고 주파수는 60Hz일 거고요. 요거 상호 인덕턴스가 얼마가 나왔냐면 킬로미터당 0.06 mH, 그렇죠? 0.06 mH니까는 10의 마이너스 3승, 그렇죠? 곱하기. 근데 거리가 얼마냐면은 30km. 3배의 영상전류가 얼마라고 했냐면 일선지락 때문에 영상전류가 50A가 흘렀다. 그래서 이제 계산기로 누르시면 되죠. 그러면 계산기 쭉 누르면 101.79V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 나오는 건 어차피 크기를 물어봤으니까는 요거 이제 뭐 방향을 의미를 하는 거니까 크게 의미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1년 2회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